2015년 10월의 어느 금요일 밤, 도심 외곽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한 가정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중앙선을 넘어온 화물차와의 충돌, 현장에서 즉사한 부모, 뒷좌석에서 기적처럼 살아남은 12살 소년 정민재. 서울 도봉구의 한 대학병원 소아병동. 민재는 3주 동안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갈비뼈 2대 골절, 왼쪽 다리 인대 파열. 육체적 상처는 치료가 가능했다. 하지만 정신적 외상은 깊고 어두웠다. 민재는 사고 이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병실 창가에 앉은 할머니 박순자는 손주의 멍한 눈빛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67의 나이에 갑자기 양육자가 되어버린 그녀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들 내외를 한꺼번에 잃은 슬픔도 컸지만 살아남은 손주의 고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민재야, 할매가 미역국 끓여왔다.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대답은 없었다. 민재는 여전히 천장을 응시했다. 눈동자의 생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떠서 손주의 입가에 가져다 댔다. 민재는 기계적으로 입을 벌렸다. 삼키는 것조차 의무처럼 보였다. 퇴원 후 민재는 할머니의 작은 빌라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북한산, 자라게 오래된 주택가. 민재가 나고 자란 아파트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지만 소년에게는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부모님의 흔적이 없는 곳, 추억이 없는 공간. 학교는 한 달간 결석계를 냈다. 담임교사가 2차례 가정방문을 왔지만 민재는 방문도 열지 않았다. 할머니가 문틈으로 전하는 말만 들렸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애가 아직. 11월 중순. 첫눈이 내리던 날, 할머니는 민재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 안에서 의사는 민재의 상태를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PTSD라고 하죠. 민재가 겪은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선택적 함구증도 동반되었고요. 그럼 우리 손주 말을 다시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병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재는 매주 수요일마다 병원을 찾았다. 상담실은 아이들을 배려해 밝은 색으로 꾸며져 있었다. 벽에는 동물 그림들이 붙어 있었다. 강아지, 고양이, 토끼. 상담사 이현주는 30 중반의 온화한 여성이었다. 민재야, 오늘은 그림을 그려볼까? 내가 좋아하는 걸 그려봐. 민재는 크레파스를 집어들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 위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다. 까만색 크레파스로 화면을 가득 채웠다. 그저 어둠뿐이었다. 이현주는 그 그림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12월로 접어들자 상담사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할머니와 민재가 함께 앉은 상담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박 여사님, 민재에게 생명과의 교감을 시도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생명이요? 네, 동물이나 식물을 돌보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는 거죠. 특히 동물 매개 치료는 트라우마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할머니는 민재를 바라봤다. 손주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하지만 상담사가 건넨 강아지 사진을 볼 때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다.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다. 어디서 시작하면 되나요? 도봉구에 희망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봉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고 센터를 찾았다. 도심 외곽의 허름한 건물, 간판도 발에 있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개 짖는 소리, 고양이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생명의 소리. 센터장 김태우는 40대 중반의 수의사였다. 그는 10년 전 동물병원을 접고 이곳을 만들었다. 유기동물과 학대받은 동물들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게 그의 인생이 되었다. 어서 오세요. 민재 맞죠? 할머니가 상황을 설명했다.
김태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재의 눈을 마주쳤다. 소년의 눈에는 두려움과 공허함이 섞여 있었다. 민재야, 여기 친구들이 많아. 천천히 둘러볼까? 센터 안은 크지 않았다. 1층에 개 사육장 20개, 2층에 고양이 공간, 뒤편 작은 마당에는 노견들이 햇볕을 쬐고 있었다. 민재는 우리들을 하나씩 지나쳤다. 반가운 듯 다가오는 개들, 경계하며 물러서는 개들, 그리고 구석 우리에서 멈췄다. 거기 한 마리의 중형견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온몸을 떨고 있었다. 검은색과 갈색이 섞인 털, 축 늘어진 귀,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별이 믹스견 옷의 입소일, 2013년 3월 15일. 저 친구는 별이라고 해. 3년 전에 구조됐는데 김태훈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어. 사람을 아직 무서워해. 민재는 우리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별이와 눈이 마주쳤다. 개의 눈에도 두려움이 가득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시선. 상처받은 영혼과 상처받은 영혼. 그날부터 민재의 토요일이 시작되었다. 첫 번째 토요일.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센터에 도착했다. 오전 10시. 겨울 햇살이 약하게 비쳤다. 봉사복을 입은 민재는 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았다. 처음엔 간단한 일부터 시작할게. 물그릇 깔아주고, 사료 주고, 산책 보조하는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했다. 다른 봉사자들은 민재의 상황을 듣고 배려했다. 15살 고등학생부터 60대 은퇴자까지 토요일 봉사팀은 다양했다. 민재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역시 별이의 우리였다. 걔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민재가 다가가자 별이는 몸을 더 움츠렸다. 공포가 본능이 되어버린 존재. 별이는 조심해야 해. 갑자기 손 내밀면 안 돼. 직원의 조언이었다. 민재는 우리 문을 열지 않고 밖에 앉았다. 그저 바라만 봤다. 30분, 1시간. 별이도 민재를 힐끔힐끔 쳐다봤다. 경계와 호기심 사이.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가 도시락을 가져왔다. 민재는 센터 마당의 벤치에 앉아 밥을 먹었다. 밥알을 하나씩 입에 넣으며 별이를 생각했다. 저 개는 왜 저렇게 무서워할까? 무슨 일을 겪었을까? 오후에 김태훈이 민재를 불렀다. 센터장실은 작고 어질러져 있었다. 서류와 약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민재야, 별이 이야기해줄까? 김태훈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별이의 구조 기록. 2013년 3월. 신고를 받고 출동했어. 한 주택 마당에 묶여 있었는데 말이 마당이지 좁은 철장 아니었어. 물도 제대로 안 주고 사료도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울에도 밖에 방치됐지. 민재의 주먹이 쥐어졌다. 더 심한 건 폭력이었어. 주인이 술 먹고 와서 개를 때렸대. 이유도 없이. 별이 등에 화상 자국이 있는데 그것도 그때 생긴 거야. 왜? 민재는 속으로 물었다. 왜 그런 짓을? 아무 죄도 없는데. 구조하고 나서도 힘들었어. 사람만 보면 실금하고 밥도 안 먹고 6개월 동안 치료하고 재활했지.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진 거야. 하지만 입양은 되지 않았다. 3년 동안 단 한 건의 입양 신청도 없었다. 사람들은 건강하고 예쁜 개를 원했다. 트라우마를 가진 개, 손이 많이 가는 개는 외면받았다. 사실 별이가 안락사 대상 명단에 올라 있어. 민재의 눈이 커졌다. 센터 공간이 부족해. 계속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데 받아줄 자리가 없어. 입양 가능성이 낮은 개들은 어쩔 수 없이. 김태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도 이 결정이 고통스러웠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시작한 일인데 생명을 선택해야 하는 아이러니. 3개월 안에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센터장실을 나와 별이의 우리로 달려갔다.
별이는 여전히 구석에 있었다. 민재는 우리 앞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렀다. 부모를 잃은 후 처음 흐르는 눈물. 왜 세상은 약한 것들에게 더 가혹할까? 왜 아무 잘못도 없는데 벌을 받아야 할까? 별이도 자신도. 민재는 손을 뻗었다. 철망 사이로 손가락을 넣었다. 별이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소년의 손에서 위협이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슷한 슬픔이 느껴졌다. 두 번째 토요일. 민재는 더 일찍 센터에 도착했다. 할머니도 놀랐다. 손주가 스스로 서두른 건 사고 이후 처음이었다. 민재는 곧장 별이의 우리로 갔다. 오늘도 걔는 구석에 있었다. 민재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간식. 전날 할머니가 만든 닭가슴살 육포였다. 조심스럽게 철망 사이로 밀어 넣었다. 별이는 코를 벌름거렸다. 하지만 다가오지 않았다. 민재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30분, 1시간. 별이가 조금씩 움직였다. 육포 쪽으로. 3m, 2m, 1m. 마침내 별이는 육포 앞에 섰다. 민재를 쳐다봤다. 민재는 웃었다. 말없는 격려. 별이가 육포를 물었다. 재빨리 구석으로 돌아가 먹었다. 민재의 가슴이 뛰었다. 작은 진전, 작은 신뢰. 세 번째 토요일. 이번엔 별이가 먼저 움직였다. 민재가 우리 앞에 앉자 별이는 구석에서 나와 중간 지점까지 왔다. 여전히 몸은 떨었지만 거리가 좁혀졌다. 네 번째 토요일. 눈이 내렸다. 센터 마당이 하얗게 변했다. 민재는 별이의 우리를 청소했다. 직원의 허락을 받고 안으로 들어갔다. 별이는 움찔했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민재는 천천히 움직였다. 침구를 바꾸고 물그릇을 새 것으로 교체했다. 작업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별이가 다가왔다. 1m 거리까지. 민재는 숨을 죽였다. 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민재의 냄새를 맡았다. 위험하지 않다는 걸 확인하는 과정. 민재는 손을 천천히 뻗었다. 별이는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도망가진 않았다. 민재의 손이 공중에 머물렀다. 별이가 다시 다가왔다. 조금 더, 조금 더. 마침내 별이의 코가 민재의 손끝에 닿았다.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따뜻함, 부드러움, 생명의 온기.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별이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3년 만에 처음 보이는 반응. 그날 저녁, 민재는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보여줬다.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힌 글씨. 할머니, 나 별이 입양하고 싶어요. 할머니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다. 2달 만에 보는 생기. 민재의 눈에 빛이 돌아오고 있었다. 2016년 2월. 겨울이 저물어 가던 어느 토요일. 민재는 평소처럼 센터에 도착했다.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센터장실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다. 민재는 불안한 마음으로 별이의 우리로 갔다. 별이는 오늘도 민재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는 민재가 오면 중간까지 나왔다. 꼬리도 흔들었다. 지난 3달 동안 쌓인 신뢰. 민재야, 잠깐 올래? 김태훈의 목소리였다. 민재는 센터장실로 향했다. 김태훈의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안락사 예정 명단이라는 제목. 그리고 거기 별이의 이름이 있었다. 미안해, 민재야. 이번 달 말까지 입양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예정일 2016년 2월 29일. 오늘이 2월 6일이니 23일 남았다. 민재의 손이 떨렸다. 김태우는 괴로운 표정으로 설명을 이어갔다. 지난주에 공장 화재 현장에서 개 7마리를 구조했어. 다들 화상을 입어서 긴급 치료가 필요해.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센터는 이미 포화 상태였다. 20개 우리 모두 차 있고 임시 공간도 가득했다. 새 생명을 받아들이려면 공간을 비워야 했다. 그 잔인한 선택.
입양 가능성이 낮은 친구들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명단에는 별이 외에도 3마리가 더 있었다. 모두 학대받았거나 질병이 있는 개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생명들. 민재는 명단을 움켜쥐었다. 안 돼. 별이는 안 돼. 이제 겨우 사람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제 겨우 웃기 시작했는데. 할머니와 긴급 가족회의를 했다. 작은 빌라의 거실. 할머니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민재야, 할매도 별이를 살리고 싶어. 근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빌라는 반려동물 금지였다. 할머니의 건강도 좋지 않았다. 관절염으로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다. 산책은 어떻게 시킬 것이며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리고 민재야, 개를 키우는 건 10년 이상의 책임이야. 네가 지금 12살이니까 20살이 넘을 때까지 돌봐야 해.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대폰 메모장에 빠르게 글자를 쳤다. 저 할 수 있어요. 제가 다 할게요. 산책도, 밥도, 병원도. 제발요.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손주가 이렇게 간절해하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사고 이후 모든 걸 포기한 것 같던 아이가 무언가를 지키고 싶어 하고 있었다. 집주인 아저씨한테 말해볼게. 그분 설득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다음 날 할머니는 집주인을 만났다. 70대 노인이었다. 평생 개를 키워본 적 없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손주가 부모를 잃었다고요? 네. 그 후로 말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근데 그 개를 만나고 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규정상 안 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다른 세입자들한테 피해주면 안 돼요. 짖어도 안 되고 복도 돌아다녀도 안 돼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하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다. 경제적 문제. 할머니의 수입은 기초연금이 전부였다. 아들이 남긴 보험금으로 민재를 키우고 있었지만 넉넉하지 않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는 돈이 들었다. 사료비, 간식비, 예방접종비, 정기검진비, 연간 최소 100만 원. 할머니에게는 작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결심했다. 손주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다. 부모를 잃고 모든 걸 잃은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사랑하고 있었다. 그 마음만큼은 지켜줘야 했다. 2월 20일, 민재는 센터에 입양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태우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정말로 별이를 데려가겠다고?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메모장을 보여줬다. 센터장님, 제가 별이 키울 수 있어요. 제가 책임질게요. 김태우는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마워. 민재야. 내가 별이한테는 기적이야. 입양 절차가 시작되었다. 집 환경 체크, 가족 동의서, 반려동물 등록.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 민재와 할머니는 집을 정리했다. 거실 한쪽에 별이를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침대, 밥그릇, 물그릇, 장난감. 2월 28일, 안락사 예정일 하루 전. 민재는 별이를 데리러 센터에 갔다. 센터 직원들이 모두 나와 배웅했다. 별이는 목욕을 하고 털을 정리한 상태였다. 여전히 떨고 있었지만 민재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다. 별아, 우리 집에 가자. 민재의 첫 말이었다. 센터를 나서던 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입을 연 순간 할머니는 손주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김태훈도 울었다. 직원들도 울었다. 우리 같이 살자. 이제 무서워하지 마. 별이는 민재의 품에 안겼다. 따뜻했다. 안전했다. 생애 처음 느껴보는 감정, 소속감, 사랑.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별이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세상이 달라 보였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아니라 살아갈 곳. 빌라에 도착했다. 2층까지 계단을 올라갔다. 별이는 긴장했지만 민재의 손을 따라갔다. 집 문이 열렸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 거실 한쪽에 마련된 별이의 자리. 여기가 내 집이야, 별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별이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탐색했다. 코를 벌렁거리며 이곳저곳을 냄새 맡았다. 낯설었지만 위협적이지 않았다. 민재와 할머니가 지켜봤다. 1시간쯤 지나자 별이는 자신의 침대에 누웠다.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민재는 옆에 앉아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별이는 눈을 감았다.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다. 사고 이후 처음 쓰는 일기. 별아, 오늘부터 우리 가족이야. 나도 엄마 아빠 없지만 너도 가족 없잖아. 우리 서로 가족 되어주자. 나 너 많이 사랑할게. 절대 버리지 않을게. 약속해. 입양 첫 주는 혼란의 연속이었다. 별이는 새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다. 밤마다 구석에 웅크리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깜짝깜짝 놀랐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재는 학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4개월 만에 복학. 반 아이들은 민재를 조심스럽게 대했다. 부모를 잃은 아이, 말을 하지 않는 아이. 민재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수업은 들었다. 노트에 필기했다.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방과 후 집에 돌아오면 별이가 기다렸다. 민재의 발소리를 듣고 꼬리를 흔들었다. 그 모습이 민재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학교에서 힘들어도 집에 오면 별이가 있었다. 할머니는 별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관절이 아파도 매일 2번 산책을 시켰다. 새벽 6시, 저녁 7시. 빌라 주변 작은 공원까지 20분 거리. 별이는 처음에는 산책을 두려워했다. 밖이 무서웠다. 하지만 민재가 함께하자 조금씩 걸었다. 3월이 되자 봄 기운이 돌았다. 별이도 조금씩 변했다. 밥을 잘 먹기 시작했다. 꼬리를 더 자주 흔들었다. 민재가 학교 갔다 오면 현관까지 마중 나왔다. 어느 날 민재가 숙제를 하고 있는데 별이가 다가왔다. 민재의 발밑에 머리를 기댔다. 민재는 손을 뻗어 별이를 쓰다듬었다. 별이는 배를 드러냈다. 완전한 신뢰의 표시. 별아, 넌 정말 착해. 세상에서 제일 착해. 민재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렸다. 하지만 말을 하고 있었다. 별이에게만큼은 자연스럽게 말이 나왔다. 4월, 민재는 담임교사에게 요청했다. 메모장에 글을 써서 선생님, 발표 한번 해도 될까요? 담임 선생님은 깜짝 놀랐다. 민재가 자발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한 건 처음이었다. 물론이지. 민재야. 무슨 주제로? 반려동물의 중요성이요. 다음 주 도덕 시간. 민재는 교단에 섰다. 아이들이 모두 민재를 바라봤다. 긴장됐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별이를 떠올렸다. 별이의 따뜻한 눈빛을. 저는 별이라는 개를 키워요. 첫 문장이 나왔다. 아이들이 숨죽였다. 민재가 말을 하고 있었다. 별이는 학대받았어요. 3년 동안 보호소에 있었어요. 아무도 입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민재는 별이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구조 당시의 사진, 보호소에서의 사진, 그리고 지금의 사진. 아이들은 변화에 놀랐다. 별이는 저한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법, 기다리는 법, 책임지는 법. 민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여러분도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유기동물, 학대받은 동물들, 그들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발표가 끝나자 교실에 박수가 터졌다. 담임교사는 눈물을 훔쳤다. 반 아이들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야, 별이 정말 이쁘다. 너 목소리 좋다.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민재는 웃었다. 오랜만에 짓는 진심, 어린 미소. 5월, 가정의 달. 학교에서 가족사진 콘테스트가 열렸다. 민재는 별이와 찍은 사진을 제출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민재와 별이 둘 다 웃고 있었다. 사진은 금상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 민재, 별이가 너한테 어떤 의미니? 민재는 마이크를 잡았다. 전교생 앞에서 별이는 제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지만 별이가 있어요. 별이도 가족 없었는데 이제 저희가 서로 가족이 됐어요. 청중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6월, 별이의 정기검진일.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동물병원에 갔다. 수의사가 별이를 진찰했다. 많이 좋아졌네요. 체중도 정상이고 털 상태도 좋고 심리적으로도 안정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사랑을 많이 받는 게 느껴져요. 이대로만 돌봐주세요. 병원을 나서며 민재는 별이를 껴안았다. 별아, 우리 잘하고 있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자. 여름방학이 시작됐다. 민재는 다시 센터에서 봉사를 시작했다. 이번엔 별이도 함께. 별이는 센터의 다른 개들과 인사를 나눴다. 3년 만에 돌아온 센터. 하지만 이번엔 입양된 개로, 행복한 개로. 김태우는 민재의 성장을 뿌듯하게 바라봤다. 민재야, 너 정말 많이 컸다. 말도 잘하고 표정도 밝아지고. 센터장님 덕분이에요. 별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아니야, 내가 별이를 살렸고 별이가 너를 살린 거야. 서로 구원한 거지. 민재는 센터의 다른 학대받은 개들을 돌봤다. 별과 그랬던 것처럼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다. 민재는 트라우마를 가진 동물들을 이해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 어느 날 새로 구조된 개가 들어왔다. 5살 리트리버. 번식장에서 구조됐다. 평생 좁은 철장에 갇혀 새끼만 낳다가 버려졌다. 사람을 무서워했다. 민재는 그 개 앞에 앉았다. 별이처럼 조용히 기다렸다. 30분, 1시간. 개가 조금씩 다가왔다. 민재는 손을 내밀었다. 개가 코를 갖다 댔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아. 민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 확신이 개에게 전달됐다.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었다. 김태훈이 뒤에서 지켜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가 언젠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구나. 동물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해 여름, 민재는 일기에 썼다. 나는 커서 동물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별이처럼 아픈 동물들을 치료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사람. 수의사? 아니면 동물행동 전문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동물들을 위해 살고 싶다는 거다. 2017년 민재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13살. 키도 부쩍 자랐다. 목소리도 변하기 시작했다. 별이는 7살이 되었다. 중년기에 접어든 게. 하지만 여전히 민재와 뛰어놀 만큼 건강했다. 중학교 입학 첫날, 민재는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정민재입니다. 반려견, 별이와 살고 있어요. 장래희망은 동물행동 전문가입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2년 전에 침묵하던 소녀는 사라졌다. 반 아이들이 관심을 보였다. 개 키워. 사진 보여줘. 쉬는 시간마다 민재의 자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별이 사진을 보며 다들 감탄했다. 민재는 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학대받았던 과거, 보호소 생활, 입양 과정. 아이들은 숙연해졌다. 와, 너 정말 대단하다. 나도 유기동물 입양하고 싶다. 민재의 이야기는 친구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몇몇 아이들이 부모님을 설득해 보호소를 방문했다.
그중 2명이 실제로 유기동물을 입양했다. 민재는 학교에서 동물보호 동아리를 만들었다.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다. 매주 토요일 함께 센터에 가서 봉사했다. 개들을 산책시키고 청소하고 간식을 줬다. 동아리원 중 한 명인 최서연이 민재에게 물었다. 민재야, 너 정말 동물 좋아하는구나. 응. 별이가 내 인생을 바꿨어. 별이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최서연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별이가 너한테는 천사네. 맞아. 내 천사야. 2018년 중학교 2학년. 민재는 학교 신문부에 연재 칼럼을 시작했다. 제목은 별이와 함께한 천일. 매달 한 편씩 별이와의 일상과 동물권에 대한 생각을 썼다. 첫 번째 칼럼. 왜 우리는 유기동물을 외면할까? 거리에서 유기견을 본 적 있나요? 우리는 대부분 그냥 지나칩니다. 누군가 돌보겠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며. 하지만 그 누군가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면하면 그 동물은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칼럼은 반응이 좋았다. 학생들뿐 아니라 선생님들도 읽었다. 교장 선생님이 민재를 불렀다. 민재, 내 글 잘 읽었다. 감동적이더구나. 감사합니다. 혹시 전교생 대상으로 강연해 볼 생각 없니? 동물보호에 대해서. 민재는 흔쾌히 수락했다. 일주일 후 체육관에 전교생이 모였다. 800명. 민재는 떨지 않았다. 별이 사진을 스크린에 띄우고 시작했다. 여러분, 이 개가 보이나요? 제 가족, 별이입니다. 40분간의 강연, 학대의 현실, 유기동물의 실태, 보호소의 어려움, 입양의 중요성. 민재는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냈다. 학생들은 집중해서 들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몇몇 학생들은 눈물을 흘렸다. 강연 후 민재에게 수십 통의 쪽지가 전달됐다. 민재야, 너 덕분에 생각이 바뀌었어.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우리 집에서도 개 입양하기로 했어. 고마워. 민재는 뿌듯했다. 별이가 자신을 구했듯 이제 자신도 다른 동물들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2019년 중학교 3학년 진로 선택의 시기. 민재는 확고했다. 동물 관련 직업. 담임교사와 상담했다. 민재야, 수의사가 되고 싶니? 고민 중이에요. 수의사도 좋지만 동물행동 전문가나 동물매개 치료사도 관심 있어요. 동물행동 전문가? 네. 트라우마를 가진 동물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치료하는 사람이요. 약이나 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거죠. 담임교사는 감탄했다. 훌륭한 목표다. 내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거야. 민재는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동물 심리학, 행동학, 수의학 기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재미있었다. 별이를 관찰하며 배운 것들이 책에 나와 있었다. 어느 날 별이가 이상했다. 밥을 안 먹고 계속 누워 있었다. 민재는 바로 알아챘다. 할머니, 별이 아픈 것 같아요. 병원 가야 해요. 동물병원에서 검사 결과 위염이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관리가 필요했다. 수의사가 설명했다.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최근에 환경 변화 있었나요? 민재는 생각해봤다. 일주일 전 옆집에 이사 온 가족이 큰 소리로 자주 싸웠다. 별이가 놀랐을 수도. 옆집 소음이 있었어요. 그게 원인일 수 있겠네요.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집에 돌아와 민재는 별이의 침대를 안방으로 옮겼다. 가장 조용한 곳. 별이는 편안해 보였다. 민재는 별이 옆에 누워 속삭였다. 별아,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별이는 민재의 손을 핥았다. 괜찮다고.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날 민재는 결심했다.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치료하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중학교 졸업식 날, 민재는 우등상을 받았다. 3년간 열심히 공부한 결과 시상대에서 내려오며 민재는 생각했다. 별아, 다 너 덕분이야. 내가 나한테 살 이유를 줬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민재는 특성화고와 일반고 사이에서 고민했다. 특성화고에 가면 동물 관련 실무를 빨리 배울 수 있다. 하지만 일반고를 나와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좋다. 김태훈에게 조언을 구했다. 센터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 둘 다 장단점이 있지. 하지만 민재야, 너는 단순히 기술만 배우는 게 아니라 동물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해. 대학 가서 동물행동학, 심리학, 수의학을 모두 공부하는 게 어떨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고로 결정했다. 그리고 목표 대학도 정했다. 서울에 있는 한 대학의 동물생명공학과. 2020년 고등학교 1학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다.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됐다. 민재는 집에서 수업을 들으며 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팬데믹 기간, 유기동물이 급증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늘었다. 센터는 포화 상태를 넘어섰다. 민재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SNS 계정을 만들어 입양 홍보를 시작했다. 센터의 개들을 사진과 영상으로 소개했다. 해시태그를 달고 스토리를 썼다. 반응이 왔다. 수백 명이 팔로우했고 몇몇은 실제로 입양했다. 민재의 계정은 점점 성장했다. 1,000명, 5,000명, 10,000명. 별이도 스타가 됐다. 학대받은 과거, 보호소 생활, 입양 후의 행복한 모습. 사람들은 별이의 이야기에 감동했다. 이런 개도 행복해질 수 있구나. 나도 유기견 입양해야겠어. 민재는 영향력을 실감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수천 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2021년 고등학교 2학년. 민재는 16살, 별이는 11살이 되었다. 별이는 노견의 나이에 접어들었다. 움직임이 느려졌고 잠자는 시간이 늘었다. 흰 털이 얼굴에 생기기 시작했다. 민재는 별이의 변화를 예민하게 관찰했다. 산책거리를 줄였고 사료를 노견용으로 바꿨다. 정기검진 주기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어느 날 동물병원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민재야, 별이 심장에 문제가 있어. 판막 질환이야. 수의사의 표정이 심각했다. 얼마나 심한가요? 2기 정도야. 당장 위험한 건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해. 약을 먹어야 하고 무리한 운동은 피해야 해. 민재의 가슴이 철렁했다. 별이가 아프다니, 11년을 함께한 가족이 아프다니.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완치는 어려워. 하지만 잘 관리하면 몇 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어. 집에 돌아와 민재는 별이를 껴안고 울었다. 별이는 민재의 눈물을 핥아줬다. 괜찮아. 아직 여기 있어. 그날부터 민재의 하루는 별이를 중심으로 돌아갔다. 아침 6시 약 먹이기, 오전 가벼운 산책, 오후 함께 낮잠, 저녁 또 약 먹이기, 밤 심장 소리 확인. 학교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했지만 거절했다. 미안. 별이 혼자 두고 갈 수 없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응. 별이는 가족이니까.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민재에게 별이는 그 이상이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 함께 자란 동반자. 9월. 수능이 1년 남았다. 민재는 본격적으로 입시 준비를 시작했다. 목표는 명확했다. 서울소재대학 동물생명공학과. 내신도 중요하고 수능도 중요했다.
하지만 공부 시간이 늘수록 별이와의 시간은 줄었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으면 별이는 책상 아래 누워 기다렸다. 민재의 발을 자신의 몸에 기댄 채 어느 날 새벽 민재는 잠들어 버렸다. 책상에 엎드린 채 추웠다. 그런데 따뜻했다. 깨어보니 별이가 민재의 발을 감싸고 있었다. 11살 노견이 밤새 지켜준 것. 민재는 별이를 안아 올렸다. 별아, 미안해. 너 추웠을 텐데 내가 너무 바빴어. 별이는 민재의 얼굴을 핥았다. 괜찮아. 넌 내 꿈을 이뤄야 해. 민재는 깨달았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래를 위해 현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재는 시간표를 조정했다. 공부 시간은 줄이되 효율을 높였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는 무조건 별이와의 시간으로 정했다. 그 1시간 동안 산책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그냥 안고 있기도 했다. 별이는 행복해했다. 민재도 행복했다. 그 1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10월 학교에서 진로박람회가 열렸다. 여러 대학과 직업인들이 와서 강연했다. 민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의 강연을 들었다. 동물을 치료하는 일은 보람차지만 힘듭니다. 밤늦게 응급환자가 와도 달려가야 하고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일도 있죠. 질의응답 시간. 민재가 손을 들었다. 동물행동 전문가는 어떻게 되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수의학을 기본으로 공부하고 추가로 동물행동학, 심리학을 배워야 해요. 국내에는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블루오션이기도 하죠. 민재는 확신했다. 이 길이 맞다고. 11월, 별이가 다시 아팠다. 기침을 심하게 했다. 병원에 가니 심장질환이 악화됐다는 진단. 3기로 진행됐어요. 약을 늘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심해질 수 있나요? 네. 관리를 잘해도 몇 년 안에는. 수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는 알았다. 별이와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집에 오는 길. 민재는 별이를 안고 속삭였다. 별아, 내가 꼭 내 병 고쳐줄게. 내가 전문가 되면 너 같은 아이들 다 구해줄 거야. 별이는 민재를 바라봤다. 너무 애쓰지 마.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12월 수시 원서 접수 시즌. 민재는 6장의 원서를 모두 동물 관련 학과로 썼다. 자기소개서에 별이 이야기를 담았다. 저는 12살에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때 별이를 만났고 별이가 저를 구했습니다. 이제 제가 별이 같은 동물들을 구하고 싶습니다. 면접 준비를 하며 민재는 별이와 대화했다.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 별아, 내가 면접관이라면 뭘 물어볼 것 같아? 별이는 고개를 갸웃했다. 왜 동물을 도우려고 해? 라고 물으면 동물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니까 라고 대답할 거야. 별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좋아. 넌 할 수 있어. 2022년 1월 첫 면접. 민재는 떨렸지만 최선을 다했다. 면접관 앞에서 별이 이야기를 했다. 학대받은 개를 입양한 경험.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꿈. 인상적이네요. 직접 겪은 경험이 큰 자산이 될 겁니다. 2월 합격 발표. 민재는 서울의 한 대학 동물생명공학과에 합격했다. 수시 최초 합. 집에 달려와 별이를 안았다. 별아, 붙었어. 우리 대학 간다. 별이는 약해진 몸으로도 꼬리를 힘껏 흔들었다. 잘했어. 민재야,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손주를 끌어안고 울었다. 민재야, 네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얼마나 좋아하겠노. 그날 밤 민재는 오랜만에 부모님 제사상을 차렸다. 사진 앞에 앉아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괜찮아요. 별이가 있어서 이겨냈어요. 앞으로 잘 살게요. 별이는 민재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자란 11년. 2022년 3월. 민재는 대학생이 되었다. 18살. 서울의 대학 캠퍼스는 넓고 새로웠다. 동물생명공학과 신입생은 30명. 모두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리엔테이션에서 자기소개를 했다. 저는 정민재입니다. 11년 전에 학대받은 개를 입양했고 그 경험으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동물행동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동기들이 박수쳤다. 몇몇은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유기묘를 입양한 학생, 야생동물 재활을 꿈꾸는 학생. 민재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바빴다. 수업, 과제, 동아리, 아르바이트.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 3시간.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다. 별이는 집에서 기다렸다. 12살이 된 노견. 심장 질환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 약을 하루 3번 먹어야 했고 숨 쉬는 것도 가끔 힘들어 했다. 할머니가 낮 동안 별이를 돌봤다. 하지만 할머니도 70대 중반. 관절염이 심해져서 산책시키기가 힘들었다. 5월 어느 날 민재가 집에 돌아오니 별이가 쓰러져 있었다. 호흡이 가빠고 움직이지 못했다. 할머니, 별이가 응급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의사가 산소 치료를 하며 말했다. 심장이 많이 약해졌어요. 폐에 물도 찼고요. 치료하면 괜찮아지나요? 일시적으로는 나아질 수 있어요. 하지만 완치는 힘듭니다. 별이는 사흘간 입원했다. 민재는 매일 병원에 갔다. 산소 우리 안에 누워있는 별이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별아, 견뎌줘. 제발. 별이는 민재를 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걱정 마. 아직 갈 때 아니야. 퇴원 후 민재는 휴학을 고민했다. 학교와 별이를 동시에 챙기기 힘들었다.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했다. 교수님, 저 휴학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데? 제가 키우는 개가 많이 아파서. 교수님은 민재의 사정을 들었다. 그리고 조언했다. 민재 학생, 마음은 이해해. 하지만 휴학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 지금 배우는 게 나중에 별이 같은 동물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거야. 하지만 별이를 위해서라도 계속 공부해. 그게 별이가 바라는 것 아닐까? 민재는 고민 끝에 휴학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생활을 재조정했다. 아르바이트를 줄이고 동아리 활동도 최소화했다. 수업 외 시간은 모두 별이와 보냈다. 6월 학교에서 동물행동학 첫 수업이 있었다. 전공, 선택 과목. 민재가 가장 기다리던 수업. 교수님은 60대 초반의 여성이었다. 평생 동물행동을 연구한 전문가. 동물행동학은 단순히 동물을 훈련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는 겁니다. 민재는 모든 말을 받아 적었다.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집에 와서 별이에게 적용해봤다. 별아, 교수님이 그러는데 걔가 하품하는 건 스트레스 신호래. 너 요즘 자주 하품하는데 혹시 불편한 거 있어? 별이는 민재를 바라봤다. 넌 정말 나를 잘 알아. 7월 방학이 시작됐다. 민재는 센터에서 인턴십을 시작했다. 김태훈 센터장의 제안이었다. 민재야, 이번 여름에 우리 센터에서 일해볼래? 경험도 쌓고 대학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어. 민재는 하루 4시간씩 주 5일 센터에서 일했다. 아침엔 별이와 시간을 보내고 오후에 센터에 갔다. 센터에는 여전히 아픈 동물들이 많았다. 민재는 그들을 돌보며 배웠다. 각 동물의 성격, 트라우마 패턴, 회복 과정. 특히 한 마리의 개가 눈에 띄었다. 3살 믹스견 구름이 번식장에서 구조됐다. 사람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별이와 비슷했다. 민재는
구름이에게 다가갔다. 별이에게 했던 것처럼 조용히 기다렸다. 하루, 이틀, 일주일. 구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민재야, 넌 정말 재능이 있다. 동물들이 너를 신뢰해. 김태훈의 칭찬이었다. 민재는 뿌듯했다. 이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구나. 8월 말, 별이가 또 쓰러졌다. 이번엔 더 심각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심장 기능이 급격히 저하됐다. 민재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어. 수의사의 말에 민재는 무너졌다. 얼마나요? 몇 달, 혹은 몇 주.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별이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다. 12년을 함께한 가족, 자신을 구해준 생명. 그날부터 민재는 별이와 모든 시간을 보냈다. 2학기 개강을 앞두고 있었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별이와 꼭 하고 싶은 것들. 1점, 별이가 제일 좋아하는 공원에서 피크닉. 2점, 보호소에 함께 방문해서 동생들에게 인사. 3점, 별이 사진 가득 담은 앨범 만들기. 4점, 별이와 해변 가기. 5점, 별이 발자국 찍어서 액자 만들기. 9월 첫 주말, 민재는 할머니와 함께 별이를 데리고 강원도 동해로 갔다. 별이의 첫 바다. 노견이 된 별이는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래사장을 천천히 걸었다. 민재는 별이와 함께 모래 위에 앉았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별아, 이쁘지? 바다. 별이는 민재를 바라봤다. 눈빛에 평화가 담겨 있었다. 별아, 너 아프지? 많이 힘들지? 별이는 민재의 손을 핥았다. 괜찮아. 너랑 함께라서 행복해. 나, 널 보내줄 자신이 없어. 넌 나한테 너무 소중해. 별이는 민재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다. 괜찮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보이지 않아도. 해는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다. 주황빛 하늘이 점점 어두워졌다. 민재는 별이를 안고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2022년 10월, 가을이 깊어졌다. 낙엽이 떨어지고 바람이 차가워졌다. 별이의 상태도 점점 나빠졌다. 걷는 것도 힘들어했고 밥도 거의 먹지 않았다. 민재는 학교를 쉬고 집에서 별이를 돌봤다. 교수님께 사정을 설명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다. 친구들은 걱정했지만 민재의 결정을 존중했다. 민재야, 힘들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나, 지금은 별이가 우선이야.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민재는 별이의 옆을 떠나지 않았다. 밤에도 별이 곁에서 잤다. 호흡이 고르지 않으면 깨어 확인했다. 할머니는 손주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눈물 지었다. 민재야, 네가 별이한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할매 마음이 아프면서도 고마워. 할머니, 별이는 저한테 가족이에요. 엄마 아빠 없을 때 별이가 있었어요. 10월 15일 새벽, 별이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민재는 바로 동물병원으로 달려갔다. 수의사가 응급처치를 했다. 심장 부정맥이에요. 지금은 안정됐지만 계속 이럴 건가요?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수 있어요. 민재 학생, 이제 결정을 해야 할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정. 그 말의 의미를 민재는 알았다. 안락사. 더 이상의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 하지만 민재는 받아들일 수 없었다. 아직 아니에요. 별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별이는 민재의 품에서 잠들었다. 가쁜 숨소리, 약해진 심장 박동. 민재는 별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별아, 나 아직 준비 안 됐어. 너를 보내줄 준비가. 조금만 더, 우리 조금만 더 함께 있자. 10월 말, 별이가 조금 나아졌다. 기적처럼 밥도 조금 먹고 꼬리도 흔들었다. 민재는 희망을 가졌다. 별아, 봐.
넌 아직 힘이 있어. 우리 조금 더 함께 있을 수 있어. 하지만 수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건 회광반주일 수 있어요. 마지막 힘을 쓰는 거죠. 민재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11월 3일, 별이가 일어나지 못했다. 눕는 것조차 힘들어했다. 호흡이 너무 가빴다. 고통스러워 보였다. 수의사를 집으로 불렀다. 왕진. 수의사는 별이를 진찰하고 민재를 바라봤다. 민재 학생. 별이가 너무 힘들어해요. 심장이 거의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별이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해요. 고통을 끝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민재는 무너졌다. 할머니가 손주를 안았다. 민재야, 별이가 너무 아파. 더 고통받게 하는 게 진짜 사랑이건노? 민재는 울었다. 12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쏟아졌다. 부모를 잃었을 때보다 더 아팠다. 별이는 자신의 전부였으니까. 저, 별이한테 말하고 싶어요. 시간 좀 주세요. 수의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비켜줬다. 민재는 별이 앞에 앉았다. 별이는 힘겹게 숨쉬며 민재를 바라봤다. 별아, 나 진짜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별이는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넌 나를 충분히 사랑해줬어. 별이가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아? 별이는 민재의 손을 핥았다. 잘 살아. 행복하게 살아. 그게 나한테 하는 선물이야. 별아, 너 아프지? 많이 힘들지? 별이의 눈빛이 대답했다. 응, 많이 아파. 하지만 너 때문에 견뎠어. 그럼 이제 쉬어도 돼. 넌 충분히 잘 싸웠어. 민재는 별이를 안았다. 떨리는 몸, 약한 심장 소리. 별아, 사랑해. 정말, 정말 사랑해. 너를 만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별이는 민재의 품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12년 동안 느껴본 가장 안전한 곳. 별아, 우리 약속하자. 나 꼭 훌륭한 동물행동 전문가 될 거야. 너처럼 아픈 동물들 다 구해줄 거야. 그게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다. 그래, 약속해. 그리고 별아, 나중에 다시 만나자. 다음 생에서는 내가 먼저 개로 태어나서 너를 기다릴게. 민재는 수의사를 불렀다. 준비가 됐다고. 수의사는 조용히 다가왔다. 민재 학생, 별이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해줄게요. 네, 부탁드려요. 수의사는 주사를 준비했다. 민재는 별이를 꼭 안고 속삭였다. 별아, 무섭지 않아. 나 여기 있어. 할머니도 여기 있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있어. 첫 번째 주사, 진정제. 별이의 몸이 이완됐다. 호흡이 조금 편안해졌다. 이제 잠들 거예요. 아무 고통 없이. 두 번째 주사. 별이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민재의 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 속에서. 별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별이의 심장이 멈췄다. 2022년 11월 3일 오후 3시 27분. 12년 6개월의 생. 마지막까지 사랑받으며 떠났다. 민재는 별이를 안고 한참을 울었다. 할머니도 울었다. 수의사도 눈시울을 붉혔다. 민재 학생. 별이는 행복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별이는 행복했다. 적어도 자신과 함께한 12년은. 별이의 장례를 치렀다. 화장, 작은 유골함. 민재는 별이의 유골을 집에 모셨다. 거실 한쪽. 별이가 좋아하던 자리에. 별아, 여기서 우리 계속 함께 살자. 내가 매일 말 걸어줄게. 그날 밤, 민재는 일기를 썼다. 별아, 오늘 너를 보내줬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선택이었어. 하지만
그게 너를 위한 길이라는 걸 알아. 너 많이 아팠잖아. 이제 편히 쉬어. 나는 여기서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게. 사랑하는 법, 책임지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다 너한테 배웠어. 고마워, 별아. 정말 고마워. 사랑해. 2022년 11월. 별이를 보낸 후 민재의 세계는 멈춘 것 같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별이가 없다는 사실이 새삼 다가왔다. 빈 침대, 빈 밥그릇, 빈 공간. 학교는 한 달간 휴학계를 냈다. 공부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집에만 있었다. 별이의 사진을 보고, 영상을 보고, 추억을 되새기며 할머니가 걱정했다. 민재야, 밥은 먹었니? 네, 먹었어요. 거짓말이었다. 입맛이 없었다. 모든 게 무의미했다. 친구들이 연락했다. 민재야, 괜찮아? 우리 만나자. 미안. 아직은. 센터에 김태훈도 전화했다. 민재야, 힘들지? 센터에 한번 와. 동생들이 너 보고 싶어 해. 센터장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시간만 흘렀다. 11월 말, 12월 초. 겨울이 왔다. 어느 날, 할머니가 민재의 방문을 두드렸다. 민재야, 이것 좀 봐라. 할머니가 건넨 건 별이의 목줄이었다. 12년 동안 별이가 했던 목줄. 별이가 이거 하고 너랑 매일 산책했잖아. 버리지 말고 간직해라. 민재는 목줄을 받아들었다. 별이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저 별이 보고 싶어요. 할매도 보고 싶다. 12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할머니도 눈시울을 붉혔다. 별이는 할머니에게도 가족이었다. 민재야, 근데 말이다. 별이가 너 보면 뭐라 하겠노? 모르겠어요. 별이는 네가 이렇게 슬퍼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다. 별이는 네가 행복하길 바랄 거 아이가.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별이는 항상 자신의 행복을 바랐다. 별이 생각하면서 슬퍼만 하지 말고 별이 생각하면서 웃을 수 있어야 한다. 할머니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12월 중순. 민재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갔다. 별이와 자주 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에서 별이와 수없이 산책했다. 한 가족이 지나갔다. 어린 딸과 강아지. 딸은 강아지와 뛰어놀며 웃고 있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도 저 강아지와 좋은 추억을 만들겠지. 나와 별이처럼.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슬픔만이 아니라 감사함도 느껴졌다. 별이와 함께한 12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12월 말. 민재는 센터를 찾았다. 한 달 반 만이었다. 김태훈이 반갑게 맞았다. 민재야, 오랜만이다. 센터장님, 그동안 죄송했어요. 아니야. 충분히 슬퍼할 시간이 필요했지. 센터 안은 여전했다. 개들이 짖고 고양이들이 울었다. 생명의 소리. 민재는 우리들을 하나씩 돌아봤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멈췄다. 거기 구름이가 있었다. 여름에 민재가 돌봤던 개. 구름이는 민재를 보자 꼬리를 흔들었다. 구름아, 나 기억해? 구름이는 우리 문 쪽으로 다가왔다. 반가워했다. 민재는 우리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구름이는 민재에게 달려와 몸을 비볐다. 구름아, 너도 힘들었지? 나도 힘들었어. 구름이는 민재의 손을 핥았다. 괜찮아. 우린 서로 있잖아. 김태훈이 다가왔다. 구름이가 민재, 너 엄청 기다렸어. 내가 안 오니까 풀이 죽어 있더라. 정말요? 응. 동물들은 진심을 알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민재는 구름이를 안았다. 따뜻했다. 별이의 온기와 비슷했다. 센터장님, 저 다시 봉사하고 싶어요. 좋아. 언제든 환영이야. 2023년 1월. 민재는 학교로 돌아갔다. 2학년 1학기 동물행동학
심화 과정. 민재는 수업에 집중했다. 별이를 위해, 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교수님이 과제를 냈다. 자신이 경험한 동물과의 교감 사례를 발표하세요. 민재는 별이 이야기를 준비했다. 학대받은 개를 입양한 경험. 함께 성장한 12년. 그리고 이별. 발표 날. 강의실은 조용했다. 민재의 목소리만 울렸다. 별이는 제게 가장 큰 선생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법, 인내하는 법, 책임지는 법. 모두 별이에게 배웠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았다. 별이는 떠났지만 별이가 준 교훈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교훈을 바탕으로 더 많은 동물들을 도울 겁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교수님이 다가왔다. 민재 학생, 훌륭한 발표였어요. 별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업 후 여러 동기들이 민재에게 다가왔다. 민재야, 감동적이었어. 나도 동물 키우고 싶어졌어. 민재는 웃었다. 별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었다. 2월. 겨울방학. 민재는 센터에서 풀타임으로 일했다. 매일 출근해서 동물들을 돌봤다. 산책, 사료급여, 놀이, 청소. 특히 구름이와 많은 시간을 보냈다. 구름이는 이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민재를 따라다니며 행복해했다. 구름아, 너 입양 가고 싶지? 구름이는 꼬리를 흔들었다. 좋아. 내가 너한테 딱 맞는 가족 찾아줄게. 민재는 SNS에 구름이의 이야기를 올렸다. 학대받았던 과거, 치유 과정, 지금의 밝은 모습. 반응이 뜨거웠다. 이게 입양하고 싶어요. 한 가족이 센터를 찾았다. 30대 부부와 초등학생 아들. 부부는 구름이를 보자마자 반했다. 정말 순하네요. 네.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했지만 지금은 정말 착해요. 일주일 후 구름이는 새 가족을 만났다. 입양 당일 민재는 구름이에게 말했다. 구름아, 행복해야 해. 새 가족한테 사랑 많이 받아. 구름이는 민재를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 꼬리를 흔들었다. 고마워. 너 덕분에 새 삶을 살게 됐어. 구름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며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다. 또 하나의 생명이 행복을 찾았다. 그날 저녁, 민재는 별이의 사진 앞에 앉았다. 별아, 오늘 구름이 입양 갔어. 좋은 가족 만났어. 너도 기쁘지? 사진 속 별이는 웃고 있었다. 민재도 웃었다. 별아, 나 열심히 살고 있어. 우리 약속 지키고 있어. 조금씩이지만 너처럼 아픈 동물들 돕고 있어. 민재는 별이의 유골함을 쓰다듬었다. 보고 싶지만 이제 슬프기만 한 건 아니야. 너와 함께한 시간이 너무 감사해.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2025년 민재는 대학교 4학년이 되었다. 22살, 졸업을 1년 앞둔 시점. 지난 3년 동안 민재는 열심히 공부했고 센터에서 꾸준히 봉사했다.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여러 대회에서 수상했다. 특히 학대받은 동물의 행동 재활 프로그램 연구로 전국 대학생 논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3월, 교수님이 민재를 불렀다. 민재 학생, 대학원 진학 생각 있어요? 아직 확실히 정하진 못했어요. 당신 같은 학생이 대학원에 가야 해요. 연구를 더 깊이 하면 정말 훌륭한 전문가가 될 거예요. 민재는 고민했다. 대학원? 아니면 바로 현장에 나갈까? 센터의 김태훈에게 조언을 구했다. 이제 60대가 된 김태훈은 여전히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 민재야, 내 생각엔 대학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지금 배워야 나중에 더 많은 동물을 도울 수 있어. 그렇긴 한데 빨리 현장에 나가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마. 별이도 기다려줄 거야. 민재는 결정했다.
대학원 진학, 동물행동학 석사 과정. 4월, 민재는 센터의 20주년 행사를 도왔다. 20년 동안 구조한 동물 3,000마리, 입양 보낸 동물 2,500마리. 놀라운 기록. 행사에서 김태훈이 발표했다. 이 센터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한 분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10년 전 12살 소년으로 이곳에 왔던 정민재 학생입니다. 민재가 무대에 올랐다. 박수가 터졌다. 민재 학생은 이곳에서 별이라는 개를 입양했고 그 경험으로 동물 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민재 학생, 한 말씀 해주세요. 민재는 마이크를 잡았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10년 전 저는 이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개를 만났습니다. 민재는 별이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다. 별이는 학대받아 사람을 무서워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잃고 세상이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해졌다. 별이는 3년 전에 떠났지만 별이가 준 가르침은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습니다. 저는 별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공부하고 봉사하고 더 많은 동물을 돕고 있습니다. 민재는 센터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곳이 없었다면 별이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김태훈 센터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쏟아졌다. 여러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7월, 민재는 동물행동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봤다. 어려운 시험이었지만 준비를 철저히 했다. 한 달 후, 합격 통보를 받았다. 별아, 내가 해냈어. 이제 정식 전문가야. 민재는 별이의 사진 앞에서 자격증을 들어 보였다. 9월, 새 학기. 민재는 대학원에 입학했다. 석사 과정 첫 세미나에서 자신의 연구 주제를 발표했다. 학대받은 동물의 심리적 트라우마 치료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지도교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은 주제예요. 실제 경험도 있으니 더 깊이 있는 연구가 될 거예요. 10월 31일, 별이의 생일. 별이가 살아있었다면 15살이 됐을 날, 민재는 센터를 찾았다.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다. 센터장님, 오늘 별이 생일이에요. 같이 축하해 주실래요? 김태훈과 센터 직원들이 모였다. 케이크에 초를 켰다. 민재가 소원을 빌었다. 별아, 내가 하늘에서 행복하길. 그리고 내가 더 많은 동물들을 구할 수 있게 힘을 줘. 초를 끄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센터의 개들도 특별 간식을 받았다. 12월, 연말. 민재는 한 해를 돌아봤다. 대학원 입학, 자격증 취득, 센터 봉사. 많은 것을 잃었다. 일기를 썼다. 별아, 2025년이 곧 끝나가. 올해도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없어도 나 괜찮아. 슬프지만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내가 가르쳐준 대로. 2026년 3월. 민재는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했다. 여러 동물병원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다. 대기업 반려동물 사업부에서도 연락이 왔다. 하지만 민재의 선택은 달랐다. 센터장님, 제가 이 센터에서 정식으로 일하고 싶어요. 김태훈은 놀랐다. 민재야, 여기는 급여가 많지 않아. 다른 곳이 훨씬 나은 조건인데 전 조건보다 의미를 택하고 싶어요. 이곳이 제 시작점이었고 이곳에서 더 많은 별이들을 돕고 싶어요. 김태훈은 민재의 어깨를 토닥였다. 고마워. 민재야, 정말 고마워. 6월. 민재는 희망동물보호센터의 동물행동 전문가로 정식 입사했다. 22살, 10년 전 봉사자로 시작한 곳에 전문가로 돌아왔다. 첫 출근 날, 민재는 센터를 돌아봤다. 10년 전 그 자리에 별이가 있던 우리. 지금은 다른 개가 있었다. 역시 학대받아 구조된 개. 민재는
그 우리 앞에 앉았다. 걔는 떨고 있었다. 별이와 똑같았다. 안녕, 친구. 나는 민재야. 우리 친구 될래? 걔는 경계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다. 민재는 조용히 기다렸다. 별이에게 했던 것처럼 30분, 1시간. 걔가 조금씩 다가왔다. 민재는 손을 내밀었다. 걔가 코를 갖다 댔다. 괜찮아. 이제 안전해. 누구도 너를 아프게 하지 않아. 그 순간 민재는 느꼈다. 별과 곁에 있다는 것을. 보이진 않지만 함께 있다는 것을. 별아, 봐. 내가 우리 약속 지키고 있어. 너처럼 아픈 친구들 돕고 있어. 그날 저녁 민재는 별이의 사진 앞에 앉았다. 별아, 오늘 새 친구를 만났어. 너랑 비슷한 친구. 내가 잘 돌봐줄게. 너한테 받은 사랑을 다른 친구들한테도 나눠줄게. 민재는 웃었다. 눈물이 아니라 미소. 별아, 고마워. 나한테 와줘서, 나를 구해줘서, 나한테 이 길을 보여줘서. 나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2035년 가을. 서울 외곽의 새 건물. 별빛 동물행동치료센터. 센터장 정민재는 32살이 되었다. 10년간 경험을 쌓고 박사 학위를 받고 마침내 자신의 센터를 열었다. 학대받은 동물 전문 재활센터. 연간 500마리 이상을 치료하고 입양 보냈다. 센터 입구에는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다. 12살 소년과 한 마리 개. 별이와 민재. 아래 문구. 버려진 것들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